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소속의 구희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그 학부부터 박사까지 이렇게 화학을 전공한 이제 화학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의대 임용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유기화학을 비롯한 그런 화학 관련 과목들을 강의하고, 또 화학이 이제 의약학적 분야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들을 탐구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에몰산 나노파티클 for drug delivery라고 그렇게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주로 그래서 나노파티클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그 나노파티클을 사용해서 이미징이라든지 약물 전달에 그것들을 응용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노파티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은, 이제 그 나노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노 사이즈의 이제 입자 형태의 제형입니다. 그것이 이제 약물 전달에 쓰인다고 하면은 그 나노 사이즈의 그 입자형 제형 내부에 이제 약물을 봉입하거나 약물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약물 전달체로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한 예로는 이제 그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런 난용성 약물들 같은 경우에 주사제 등으로 이제 주사를 하려면은 이제 침전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고, 물에서 이제 잘 분산돼서 녹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싸서 걔네들이 이제 침전되지 않도록 안정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그런 제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용도로 이제 드럭 딜리버리, 즉 약물 전달 분야에서 나노파티클은 굉장히 그 각광받는 소재로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노파티클, 다양한 소재로 만든 정말 다양한 나노파티클이 지금도 FDA의 승인을 받으려고 이제 1상, 2상에 이제 걸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어프로브를 받아서 커머셜라이즈 돼서 시판되고 있는 그런 나노파티클 제형도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독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독소루비신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항암제가 이제 리포좀이라는 나노파티클 안에 쌓여져 있는 그런 제형이고요. 아브락세인은 이제 파크리탁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항암제가 생체 내 단백질인 알부민으로 만든 그런 나노파티클 제형 안에 봉입되어 있는 그런 제제입니다. 두 개 다 현재 지금 FDA 승인이 돼서 제품화되어서 현재 지금 암 환자들에게 항암제 제형으로서 투여되고 있는,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듯 그 나노파티클 연구라고 하는 거는 그 학문적으로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실제로 그 제품을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이렇게 그 약물 전달 제형으로서 쓰이고 있는 그런 굉장히 유용성 있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도 이 나노파티클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제목은 이제 약물 전달용 에멀산 나노 입자 및 이해 용도라는 그런 제목의 특허와 관련된 논문에서 썼던 그런 데이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특허는 이제 2020년 올해 4월에 이제 등록된 특허가 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소재로 쓰인 에멀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에멀산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그 바이오 서펙턴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오 서펙턴트라는 거는 이제 만들어지는 그 주체가 이제 그 합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화학적인 합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바이오한 그런 자연 소재에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뜻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박테리아, 특정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이제 분비하는 그런 고분자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그 박테리아가 생산을 하게 되면은 무슨 장점이 있냐 하면은, 굉장히 그 대량 생산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멀산이라고 하는 요 물질이 이렇게 그 동글동글하게 하얀색으로 이제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요 물질이 이제 그 외국 및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그 화장품 원료로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서는 요거를 이제 약물 전달용 나노 입자를 만드는데 그런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화학적 구조식이 왼쪽과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구조식을 좀 살펴보면은 긴 그 하이드로카본 탄화수소 체인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파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다당류 카보하이드레이트 체인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COH도 있고 하니까 얘네들은 이제 친수성, 물과 친한, 물과 이제 잘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몰리큘 안에 소수성 부분과 친수성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엠피필리칸 몰리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이제 계면 활성제 같은 그런 서펙턴트들이 그런 종류들인데, 얘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런 그 입자 형태를 수용액상에서 입자 형태를 이루고, 그러면은 이제 소수성 부분들이 그 입자의 내부로 뭉치게 되고 친수성 부분들이 물과 접촉하는 그 입자의 표면에 배열되게 돼서 그 저절로 이렇게 입자 형태를 이루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그 입자를 만들 때는 가운데는 이제 물과 섞이지 않는 이제 콩기름이나 이제 아마씨유 같은 그런 오일로 이제 입자의 내부를 채우고, 그 다음에 입자의 겉에 부분을 소수성과 친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에멀산 고분자가 요 입자의 겉을 이렇게 코팅하고 있는 형태의 그런 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소수성 부분 내부에 이제 물을 싫어하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소수성 약물들을 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약물을 봉입한 그런 나노 입자를 만들었습니다. 나노 입자의 크기는 165 나노미터 정도로 매우 작은 크기이고요. 그 다음에 제타 포텐셜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표면 전하를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애나이오닉한 그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음전하를 띠고 있는 거는 이제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 양전하를 띠고 있는 그런 표면을 가진 나노 입자들은 그 대부분의 그 혈액 내에 그런 프로테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이제 침전이 잘 되는데, 몸 안으로 주입했을 때 이제 음전하를 띠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침전이 덜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 과정에서 이제 에멀산의 농도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를 좀 더 작게 혹은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사이즈를 또 재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내부에 이제 포토친스타이저 페어포바이드 A라는 그런 그 광감각제라는 그런 약물을 이제 로딩을 했습니다. 그 약물이 물에 잘 안 녹고 침전이 굉장히 잘 되는 약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녹였을 때는 이제 침전이 안 돼 있지만 한 주 지나면은 뭐 한 주보다도 더 짧은 시간 만에 이게 뭐 하루 수시간에서 하루 정도 되면은 이렇게 입자로 싸지 않은 그 광감각제 자체로 존재하는 애들은 물상에서 이렇게 침전이 되게 됩니다. 그 오른쪽 그 바위 아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입자로 싸준 것들은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그 안정화가 잘 돼 있어서 한 주가 지나도 이렇게 그 전혀 침전이 보이지 않고 이제 물에 잘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싱글렛 옥시전 그를 잰 건데, 이제 광감각제라는 이 약물이 약물로서 작용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얘네는 이제 그 레이저를 쬐었을 때 독성이 나타나는 그런 약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쬐었을 때 이제 그 걔네들이 작동을 하는 메커니즘은 걔네들이 이제 그 레이저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싱글렛 옥시전이라는 특별한 그런 산소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성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레이저를 쬐었을 때 싱글렛 옥시전을 내는 그런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체크를 했을 때 입자에 봉입된 그런 피오포바이드 A 광감각제도 입자에 봉입하지 않은 그런 원래 형태 그대로의 광감각제처럼 레이저를 받았을 때 싱글렛 옥시전을 내놓는 그런 효율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드럭을 그 이 나노입자 내부에 봉입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끝난 다음에 나노입자에 봉입된 상태에서도 드럭의 그 효능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셀 실험에서 얻었던 그런 좋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동물 실험을 시도를 했습니다. 동물은 저희가 마우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 마우스에 이제 그 엉덩이 부분에 이제 SCC7 튜머셀을 이제 피하에다가 주사를 해서 이제 암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그 암을 가진 그런 마우스에다가 이제 입자로 봉입하지 않은 그런 광감각제와 그 다음에 입자로 봉입을 한 그런 우리 에멀산 나노파티클 나노 입자로 봉입을 한 그런 광감각제를 이제 꼬리 정맥을 사용해서 이제 주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했을 때 그 첫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은 이제 광감각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형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감각제를 주입을 한 후에 그 쥐를 이제 마취시킨 상태에서 그 쥐의 이제 그 몸 사진을 찍게 되면은 그 형광이 이제 광감각제의 형광이 이제 거기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광이 이제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 형광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몸의 그 부위에 광감각제가 이제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봤을 때 이제 그 빨간 점선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 이제 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감각제를 이제 꼬리 정맥을 사용해서 이제 주사를 했을 때 기존의 그 그냥 광감각제는 매우 소수성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혈액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침전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몸의 그 체내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이제 암 조직에 전달되는 그런 양이 별로 안 보였고요. 이거는 이제 그 빨간 동그라미 안에 그 형광 시그널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에멀산 나노 입자로 이제 싼 그런 광감각제의 경우에 이제 3시간, 6시간, 24시간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암 조직에 쌓이는 그런 이제 형광 시그널이 발견되는데요. 요거를 봤을 때 이제 우리 광감각제를 싼 이제 에멀산 나노 입자가 그냥 일반 광감각제와 다르게 굉장히 그 안정된 형태로 이제 더 긴 체내 순환을 그렇게 가능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에 잘 순환되다가 이제 그 종양 조직에 쌓이는 전달되는 광감각제의 양이 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이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형광 그 인텐시티를 계산한 그런 그래프로 봤을 때도 그냥 일반 광감각제에 비해서 나노 입자에 봉입한 그런 광감각제는 훨씬 더 많은 튜머 타겟팅 효율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각 시간대마다 이제 블러드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혈액 내의 그런 형광량을 살펴봤을 때도 그런 봉입하지 않은 광감각제는 3시간, 6시간 그 단시간 만에 이제 그 형광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데에 비해서 우리 나노 입자로 봉입한 그런 광감각제의 경우 혈액 내에서 그 형광량이 상당히 시간이 지나도 많이 남아있고 그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체내 순환이 더 오래되고 있다라는 증거고요. 체내 순환이 더 오래되려면 당연히 침전이 안 되고 그 안정적인 그런 그 제형 상태를 그렇게 유지를 해야지 이렇게 체내 순환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 실험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장기들을 띄어가지고 이제 장기별로 이제 분포를 분석을 한 건데 그 튜머를 봤을 때 기존에 그 봉입하지 않은 그런 그 소수성 광감각제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그런 양의 광감각제가 이제 종양 조직에 이제 축적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직을 슬라이스해서 형광으로 봤을 때도 일반 광감각제에 비해서 우리 에멀산 나노 입자로 싼 광감각제는 튜머 조직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의 광감각제의 형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광감각제가 이제 우리 에멀산 나노 입자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쌓여져서 체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혈액 내 순환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잘 튜머에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약물 치료도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나노파티클의 약물 치료까지 이렇게 결과를 내는 그런 실험들을 저희가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리를 하자면은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소재, 남들이 이제 나노 입자를 만들지 않은 그런 소재인 그런 에멀산을 가지고 이제 나노 입자를 만들어서 걔네를 약물 전달에 응용한 소재입니다. 저는 의대에 계신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이제 전공이 화학입니다. 그래서 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화학이
이제 그 의학학적인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몸 안에서 이제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걔네들의 성질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분해가 된다든지 하는 소재들, 혹은 여러 가지 그 외부 물질들, 생체 재료라든지 입자라든지 하는 것들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그런 연구들, 그 다음에 지금 발표에 소개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관심 있는 클릭케미스트리 같은 그런 화학이나 화공 재료 쪽에서 나오는 그런 신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의학학 분야의 연구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연구들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지금 한 80편 조금 넘는 그런 논문을 냈고요. 그 다음에 5,000번 좀 넘게 이 논문들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작년에 2019년도에 이제 그 매달 그 연구재단에서 이제 그 우수 신진 연구자를 소개하고 인터뷰하고 하는 그런 신진 연구자 톡에도 이렇게 소개가 되었고요. 네, 저희 랩은 그래서 스마트 바이오머티리얼스 랩이라는 그런 스마트 생체재료 연구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노파티클이나 하이드로젤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생체재료들을 연구하는 랩입니다. 그것들을 개발하고 또 세포 실험이나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 효능을 검증하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 화학과나 화공과, 재료과 같은 곳에서 이제 주로 머티리얼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신 그런 곳, 그분들의 머티리얼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동물 모델 등에 이제 적용하는 연구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 만든 그런 생체 재료들을 임상과들과 코업을 통해서 그 좀 더 복잡한 질병을 가진 그런 모델들에 적용하는 그런 연구를 이런 그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들 나오는 그런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슨 중개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의 성격과 잘 부합하는 그런 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저희 랩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